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미국의 4월 북폭설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6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 속에 소폭 올랐지만 엎치락 뒤치락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올라서 지정학적 위험으로 불안해진 외환시장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대신증권에서 정리합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 OEM 산업의 실적 바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오늘 한세실업이 외국계 창구의 매수에 집중으로 6.9% 올라 26,9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F&F 등의 올해 실적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한세실업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며 오늘은 5.8% 하락해 77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는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계획돼 있지만 투자 대비 이익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익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T뮤직이 가입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오늘은 12.7% 올라 5,920원에 마감했습니다. KT뮤직은 지난달 LGU+가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LGU+의 가입자가 KT뮤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인해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국내 500대 기업들의 현직 CEO들의 이력을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2년 전보다 학력 부분이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CEO스코어에서 국내 매출액 규모 상위 500대 기업들 가운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52개 기업, 480여 명의 CEO들을 분석했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CEO의 표준은 1952년에서 60년 사이에 영남이나 서울에서 출생하여 1977년 전후에 경기고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해 30년 내외 근속하며 기업을 성장시킨 60대 남성입니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2년 전과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명문고, 스카이 대학교 출신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고와 서울고, 경북고가 여전히 상위 1, 2, 3위를 했지만 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가 CEO 표준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1997년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974년부터 서울에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고교 77년 졸업생이 이에 해당하는 거죠. 현재 만 59세가 되는 분들은 평준화 조치 이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분들이라 고교 서열화에서 제외된 분들의 분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기고 출신 CEO들은 CJ의 송경식 회장, 효성의 이상원 부회장, 교부의 신창재 회장, LG생활건강의 차석용 부회장 등이 있습니다. 실제 경기고 출신 현직 CEO 29명 중에 77년 이후 졸업자는 오너인 신영정권의 원종석 대표를 제외하면 단 2명뿐입니다. 출신 대학에서도 여전히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지만 2015년 대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3개 대학 출신의 2년 전 240명으로 전체의 51.2%에서 올해 218명으로 48.9%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대학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CEO들의 출신 학교가 이처럼 다양해졌고 또 예전과 다르게 자사 출신 CEO들, 예전에는 자사 출신들 CEO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경력 출신 CEO가 많아졌다. 이런 분석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가를 제외하면 CEO들의 경력을 보면 자사보다는 경력 출신 비중이 25%에서 28.6%로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역시 다양성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CEO들의 전공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이과보다는 문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예. 문과 출신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요. 세부 전공에서는
경영 경제학이 144명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학과 전공을 함께 분석해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영학과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여성 CEO는 단 3명뿐으로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과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 그리고 메일유업의 김선희 대표로 여성 전문 경영인은 유일하게 한성숙 대표가 유일합니다. 최은소 CEO는 카카오의 임지훈 대표로 만 37세입니다. 30대 CEO 4명 중 유일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7시간 만에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면으로 잠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든 지금 혐의 나오고 부인하시는 있죠. 건가요? 서울중앙지법 설명드렸습니다. 서관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 모습이고요. 최종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죠. 5시 반경에 끝났으니까 7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신문이 끝났고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재판관을 두고 이 검찰 측과 그리고 우병우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서로 법리 공방 다툼을 벌이면서 이제 그 발부 여부를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제 그 최종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늦으면 내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창 주주총회 시즌이었거든요. 새로 선임된 30대 그룹의 사회이사들, 이 사회이사들의 출신 이력도 분석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우선 사회이사 제도가 뭡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우리 회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로 사회이사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사회이사 제도는 IMF 이후인 199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네. 자, 1998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렇죠. 자본시장을 외국에도 열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감시 도입을 요구받아 도입된 겁니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이사들은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갖춘 외부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경영 전반에 좀 전문적인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사회이사들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관폐라고 그러죠. 관폐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리 출신 사회이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들의 사회이사가 기업의 로비나 법조계의 정관예우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0대 그룹 175개 계열사의 사회이사 611명 중 관리 출신은 무려 262명으로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41%보다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관리 출신 CEO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찰, 법원 등의 법조인 출신이 26%, 청와대 출신이 24%, 국세청과 관세청이 16%, 공정위가 8%, 금감원 4% 등 이른바 힘있는 권력기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두산과 대우건설은 관리 출신 사회이사가 각각 76%와 75%를 차지했고요. CJ와 롯데 등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룹들도 관리 출신 사회이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나 그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회이사 제도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올 법한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정회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확보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멋대로 올리는 등 불공정 약관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뉴스테이 업체들과 부영, 계룡건설 등 19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주택임대차 계약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서 임대료를 올리려면 물가나 인근 지역의 가격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증액한다는 약관을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는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료 기준 10%를 위약금으로 책정하라는 이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통상 훨씬 비싼 보증금을 기준으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차인들에게 미풍양속이나 공동생활을 저해한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만든 점도 지적됐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평균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과천시 아파트의 전셋값은 3.3제곱미터당 2,020만 원,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2,004만 원입니다. 이어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1,962만 원으로 2천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과천과 서울 강남구의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선 데는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이어서 지난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 에쿠스의 엔진 관련 부품 결함도 확인돼 정부가 현대차에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의 제네시스, 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리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안에 자발적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지난 2011년에 생산된 제네시스와 에쿠스 6만 8천여 대로 연료 탱크에 증발가스를 모았다가 엔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인 이른바 캐니스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복지재단이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던 남성을 제압하다가 다친 곽경배 씨를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곽 씨는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54살 김모 씨가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맨몸으로 막다가 흉기에 찔리고도 달아나는 김 씨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LG전자가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원하는 협력사 사회적 책임관리 시스템을 개설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LG전자가 지난 2011년 제정한 LG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노동과 인권, 안전, 보건, 환경, 윤리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이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 10%를 추가 반납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 동의 절차를 어제부터 진행한 결과 하루 만인 오늘 전체 대상 1,260여 명 중 98%에 달하는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임원은 전원이, 사무직은 97%가량이 동의했으며 생산직도 98% 임금 반납에 동참했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